자,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지수가 결국은 또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지수부터 한번 살짝 봐볼까요? 지수가 이제 6일 연속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6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제 오늘은 그래도 봉 자체는 지금 양봉으로 그죠? 마감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6일 연속? 그렇죠. 7일 연속이네. 7일 연속. 그죠? 7일 연속 지금 하락을 했네요.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 이제 어린이날 쉬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어쨌든 뭐 7일 연속 하락을 한 가운데 셀트도 5일 연속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틀은 셀트가 어쨌든 뭐 또 보합 앤드 하루 올랐으니까 500원이라도. 그래서 시장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시장은 이제 지수는 어쨌든 이 코스피가 저점을 살짝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봉 자체를 뭐 비록 4포인트 빠졌지만 전저점을 크게 이어패서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 저점, 그러니까 1월 달에 저점을 완전히 깨지는 않았죠. 그죠?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도 반등에 좀 실패를 약간 했고, 내일은 아무튼 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니까 또 내일은 반등에 좀 성공을 해서 다시 좀 2600대로 올라서는 모습, 여기가 월봉상으로도 튼튼한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7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죠? 또 쉘터를 보면 뭐 그렇게 쉘터가 혼자만 빠진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특히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좀 강한 흐름이었죠. 코스닥은, 그죠? 자, 잠시만요. 코스닥은 이제 이틀 연속, 오늘 코스닥은 결국은 이 저점을, 그죠? 지키면서, 박스권 하단을 지키면서 상승을 했어요. 오늘 코스닥이 한 1.19%, 10포인트 상승했는데, 코스닥에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근데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보였지만은 코스피의 바이오주들은 약세예요. 셀트는 보합이고, 뭐 오늘 일부 한미라든지 유한이라든지 대웅이라든지 뭐 일동이라든지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코스닥 지수는 어쨌든 안정화시켰다. 근데 이제 우리 이쪽 코스피 쪽은 어쨌든 오늘 지수 부분에서 그래도 현대차가, 그죠? 현대차 그룹주들이 자동차,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조금 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이제 보면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165포인트. 어제도 뭐 나스닥 선물이 강했다가 미국 시장이 높게 시작을 해서 전약 후 약세였는데, 그죠? 오늘은 좀 제발 전약 정강 후 유지 앤드 강세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 오늘 일본도 좀 오르고, 우리 시장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그죠? 지금 참 힘든 수급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연기금이 6억 플러스이지만 장중 내내 연기금이 누르고 있었을 거고, 그죠? 외국인들도 뭐 여전히,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늘 뭐 소폭 1원 하락을 또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외국인이 오늘 2,800억 매도인데, 다행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또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이제 어쨌든 오늘 4월달 CPI 지금 전망치가 8.1인데, 그죠? 그리고 3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5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망치가 뭐 오히려 8.1로 좀 낮추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좀 전망치에 맞게끔 부합을 좀 해야지 또 주가가 미국 시장도 안정을 찾고, 또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안에 내용을 조금 보면, 어쨌든 우리 셀트도 오늘 뭐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다. 그죠? 그래도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도 지금 1월달 저점을 깨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장중에 깼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셀트는 어쨌든 그 당시에 저점이 14만 7천 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16만 원을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는 조금 뭐 그래도 지수 대비로는 그나마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서 셀트에 지금 악조건이잖아. 지금 공부장 누르고 있고 그 속에서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오늘도 양봉을 냈고 어제도 꼬리 달았고 그죠. 그래서 오늘 플러스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오히려 셀트 헬스케어가 오늘 강했죠. 자 091990 헬스케어가 이제 오늘 20일 오히려 닿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수급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이틀 연속 양봉을 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코스닥의 지수가 상승을 했던 이제 가장 큰 배경이 결국은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강세였는데 근데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제약 바이오들은 하락을 했다. 약세였다. 그 약세인 부분에서 셀트는 뭐 그나마 좀 보합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제약도 좀 괜찮았고 헬스케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는 뜻이에요. 셀트 그 부분에서 있어서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셀트 오면, 어쨌든 셀트가 오늘 양봉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고, 그죠? 또 뭐 옵션 만기일 때는 이제, 장 또 막판에, 그죠? 프로그램을 위시한 또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도 그동안 좀 봐왔잖아, 그죠? 그래서 내일 아무튼 20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안에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 이쪽에 CPI가 한 우리 시간 8시 정도 넘으면 나오겠죠. 그죠? 보통 뭐 아침 일찍 발표하니까.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 나스닥도 지금 최근에 뭐 급락을 보여줬잖아요. 급락. 나스닥 저점이 어쨌든 뭐 어제 이제 또 저점을 갈아치웠는데 그 저점이 11,566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린 부분이 어쨌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뭐 먼 추세에서는 그죠? 긴 추세에서는 결국은 이 11,200대 이 갭을 일시적으로 메꿔야 한다. 그죠? 뭐 그 위에 차후에 이제 생각한다면 오늘도 이제 이쪽에 미국의 아마존 주식을 보면은 거의 이제 그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까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하락했다. 그럼 나스닥도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나스닥이 9,800대였으니까 그죠? 결국은 나스닥이 긴 축에서는 요 정도까지 내려와서 그죠? 이제 좀 행보를 하지 않을까? 긴 축에서는 하반기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좀 우리가 미국이 경착보다는 좀 연착으로 가는 부분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전히 뭐 어제도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또 연준의 뭐 공격적인 긴축 그러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제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죠? 그런 차원에서 또 일부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난해 트럼프 때 뭐 관세를 막 엄청나게 중국에 매겼잖아.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중국 관세 철회 가능성도 좀 또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좀 시장이 또 인플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은 아직 나스닥이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2,600포인트 전후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2017년, 18년도 고점이기 때문에요. 그게 정확하게 뭐 2,600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2,600 전후 때, 그러니까 종가로 한다면은 2,000 여기 종가로 하면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종가로 하면은 2,566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고점의 종가로 고점이 2,566포인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종가가 2,592니까, 그죠? 저점이 2,553이네요. 그럼 거기를 찍고 있잖아, 올라왔죠.
오늘 종가가 뭐 2,592포인트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구간대를 담보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미국이 큰 이변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이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큰 이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깨고 내려가니 안다는 뜻이에요. 그죠? 혼자서. 코스피가 혼자서 이거를 막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미국의 또 이런 경제 지표라든지 중국의 이런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그죠? 우리 시장이 2600포인트 요 전후, 그러니까 2018년도 고점 부분 자체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그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요 좀 오른 종목 중에서요, 000270, 그러니까 시장이 살아있다는 거를 그래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뭐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지만 반면에 기아차는 또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자동차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좀 강했던 게, 영국에서 이제 최고차, 그죠? 또 선정이 되었잖아. 세계 부분에서, 그죠? 그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현대차, 기아차가 또 전기차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아차의 EV6인가요? 그것도 최고의 차로 선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 주식을 다 팔고 나간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 현대차, 또 기아차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시장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기아차 역시, 우리 세트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파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공매도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이제 바이오 쪽 일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2,899억. 그죠? 그리고 기관들도 오늘 뭐 892억인데 금융투자가 1,200억이죠. 오늘 뭐 연기금도 팔다가 막판에 6억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 액티브 펀드 쪽은 조금 진정은 된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 이제 기아차가 뭐 2.3%, 또 하이닉스도 0.4%, 현대차도 1.3%, 막판 좀 밀리게 했죠. 근데 이제 헬스케어가 3.4%나, 그죠? 급등을 가지고 보이고, 제약도는 2.4%, 삼성바이오는 오늘도 0.6, 뭐 하루 종일 셀트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에서, 그죠? 못 올라가게 막 똥꼬를 잡아 당기는 이런 느낌, 똥꼬를 당기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자꾸 받았어요. 오늘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올라갈 때 지원적으로 올라가고, 그죠? 그냥 오늘 코스닥이 A 그냥 모르겠다. 코스닥이라도 가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이 그런데 보면 이제 낙폭 가세예요. 오늘 뭐 이쪽에 ABL 바이오라든지 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단기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수급적으로 오늘 보면 이제 코스닥의 기관들이 946억인데 낙폭 가대 부분에서 일부 또 공매도 쇼크 부분도 있지 않았나. 외국인의 매도도 크지 않았고 113억이니까. 그죠? 그 영향으로 올랐다. 그래서 바이오가 이렇다고 해서 뭐 슉 바뀔 그런 일은 없고 결국은 셀트가 움직여주는 시점이 되어야지 바이오도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은 낙폭 가제 부분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셀트한테도 뭐 호재이지만 또 이제 우리 시장에 그죠? 또 약간 호재 부분에서 항상 연말이 되면 이제 걱정을 했던 게 오늘 이제 요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아무튼 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전면 백지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폐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폐지하는데 단 이제 여기서 그동안 좀 다른 거는 뭐였냐 하면, 근데 그동안 5천만 이상의 수익을 내면은 내년부터는 그죠?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이상부터 이제 양도세를 냈는데 20% 이상, 뭐 24, 4%. 근데 이걸 전혀 폐지하고, 이제 대주주 부분에서 종목 부분에서 그동안 종목은 10억이었잖아. 그죠? 10억 이상의 양도세를 냈는데 이제는 그거를 100억으로 올렸어요. 뭐, 한 종목에 100억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100억은. 이제 제 주위에도 뭐 100억 정도는 뭐 한 두세 분 정도는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2, 30억, 3, 40억 이런 분들은 좀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100억이니까 이제 연말에 가서 뭐
그죠?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100억 있는 분들이 뭐 조정하진 않겠지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아무튼 뭐 셀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연말 가면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게 대주주 요건, 그죠? 10억 넘으면 주식을 대부분 사실 팔잖아요. 양도세 안 내려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또 우리 주주들이 요구했던 부분, 뭐 일반 그죠 주주들이 지금 이제 담보 비율 부분인데 지금 개인들은 140%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뭐 기관과 똑같이 105%로 그죠? 뭐 인하를 한다. 근데 사실은 개인들이 뭐 공매도를 하는 개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의미가 없죠. 오히려 기관 애들 거를 개인의 140처럼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 부분도 뭐 그렇게 서킷 브레이커 하고 또 요즘도 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뭐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도 좀 보완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과거보다는 좀 나은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이 양도세 폐지를 함으로써 그래도 대주들한테는 이득이 좀 있고, 또 연말에 가서는 그죠? 가서는 아무튼 또 수급적인 부분으로 막 10월달, 11월달부터 벌써 막 이 뭡니까? 응? 대주주 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잖아요.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가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그죠? 저는 항상 이제 과거에 뭐 어쨌든 연말에 가서 그냥 당일치기로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 쪼개시기식 상장 이런 것도 그죠? 뭐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 그죠? 양도소득세 폐지라는 거, 그죠? 요 부분. 거래세 그 유지, 뭐 거래세는 내는 거는, 그러니까 거래세가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단기 매매를 또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래세 없으면 얼마나 사고 팔겠습니까? 개인들도, 그죠? 시장만 교란시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병폐적인 부분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뭡니까? 주식을, 아주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 용어가, 그죠? 일단 하다가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나면, 그죠? 그 셀트도 이제 항상 거기에, 그죠? 많이 좀 또 당하기도 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 생각이 갑자기 안 나니,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살짝 보면,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죠? 나쁘지는. 그래서 오늘, 셀트가 이제 부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5월 2일부터, 그죠? 5월달 되면서 코스피가 지금, 오늘 11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계속 상승이에요. 코스피 지수는. 그러니까 셀트도 5월달 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5월달, 그러니까 5월 2일날, 5월 2일도 하락했죠. 5월 3일 하락했죠. 5월 4일도 하락했죠. 5월 6일도 하락했습니다. 5월 9일 월요일날 하락했죠. 어저께도 하락했죠. 오늘도 코스피 하락했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제는 7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셀트는 그래도 그 7일 중에서 이틀은 하락은 안 했죠. 5월 6일날 500원 상승을 했고, 금요일날 지수 크게 내렸을 때, 그죠? 그리고 또 오늘도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오늘도 보합으로 끝났으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매도, 그죠? 시장 조성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 조성자를 우리는 폐쇄를 해야 돼요. 그죠? 공매도도 공매도지만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시장 조성자들, 그러니까 뭐 하나증권이든 이베스터든, 이제 이베스터가 하나가 이제 삼성 그 전자는 이제 시장 조성자 이잖아요. 근데 워낙 뭐, 그러니까 맨날 주식을 사고 팔고, 한호가 위에 걸고 밑에 사고 팔고 사고,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몇십만 주 때리고 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셀트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파생 쪽에 우리는 이제 하나인데, 그 시장 조성자를 없애는 게, 아니, 삼성전자에 무슨 물량을, 그죠? 호가에 물량을 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거래가 왕성하게 되는 주식을.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셀트는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오늘 공매도가 좀 늘기는 했는데, 그죠? 오늘 외국인들이 4,400주에,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골드만이 좀 그동안 샀었는데 오늘 좀 눌렀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JP 모건이 좀 나오기도 했죠. 오늘 매수 쪽에서는 아무튼 JP 모건, 골드만, JP 모건, 모건 스탠리 신한.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간망이에요, 간망.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JP 모건하고 신한이었으니까 예전 사고 파는 창구니까 오늘 간망. 오늘도 JP 모건이 사고 팔고였고, 그죠? 신한도 사고 팔고였고. 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간망인 모습이었고. 자, 기관들이 16,000주 매도인데, 기관 중에서도 이제 이쪽에 오늘 프로그램이 약간 또 나오기도 했죠. 프로그램이 15,000주 나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투신이라든지 사모라든지 이런 쪽은 매수예요. 연기금융은 4,200주 매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도 보합이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주체들이 한쪽으로 움직인 건 아니었다. 그죠? 다 이제 오늘 약간 그 매도 부분에서는 골드만 부분의 매도가 좀 공매도가 아니겠나. 그래서 공매도가 한 27,000주. 그럼 골드만은 그동안 샀던 부분에서 오늘 공매도를 좀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는 최저치예요. 어제보다 12,000주 또 줄었어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365만 주.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이거거든요. 그죠? 그죠? 어제면은 이때도 지금 뭐 외국계 57,000주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매도 누적은 12,000주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한 98,000주 정도 줄어가지고 1,039만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이제 미국의 CPI가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늘도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우리도 옵션 만기일, 그죠? 꼭 좀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더 20일 복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